2010년 7월 마산, 창원, 진해 3개의 시가 통합됐습니다. 통합 당시 시청사 문제와 명칭, 최근에는 야구장 부지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면서 다시 분리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통합 창원시 출범 이후 구 마산 지역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요? 존경하는 창원 시민 여러분, 저는 마산 합포구 출신, 지역구는 현동, 가포, 월영, 문화, 반을, 중앙동이 되겠습니다. 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상학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2006년 5.3.1 지방선거 때 공천을 받고 이렇게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되어가지고 2006년 5.3.1 지방선거 때는 저 캐치프레이즈가 늘 처음처럼 함께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2010년 또 6.2 지방선거 때 또 공천을 받고 재선에 도전해서 당선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선거 캐치프레이즈는 발로 뛰는 검증된 일꾼이었고요. 이제 이번 2014년 되겠죠. 올해 6.4 지방선거 때는 제가 선거 캐치프레이즈가 마산 지킬 시의원, 이렇게 선거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3선에 당선되었는데요. 제가 여러 가지 지역을 위해서 공약들을 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중요한 공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청량산에 지금 현재 청량산 임도에 우리 시민들이 많이 지금 현재 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걷고 뛰고 자전거도 물론 자전거 도로도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주차장이 조성이 지금 안 돼 있어 가지고 주차장을 현재 조성해야 되는 것이 시급한 문제라고 보고요. 청량산 입구에 공영 주차장 확보를 하겠다 하는 공약사항이고, 그 다음에 현재 마산의 무악산부터 해가지고 둘레길이 쭉 개척되어 있는데요. 그 둘레길을 이제 걸어서 만날 고개를 해서 이제 반박고개 쪽에 오면은 거기 끊겨 있습니다. 청량산으로 연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보도 육교를 하나 설치를 해서 바로 이렇게 둘레길에 반박고개에서 청량산으로 이렇게 바로 건널 수 있게끔 보도 육교를 하나 설치해야 되겠다. 또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마산 종합 스포츠센터가 지금 현재 토양 정화 작업을 거의 완료하고 이제 신축에 들어갈 겁니다. 거기에 이제 29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건데요. 수영장과 여러 가지 운동시설들이 들어갈 겁니다. 거기에 이제 안타깝게도 빙상장이 부지가 좀 협소한 관계로 이렇게 들어가 있지 않다. 계획에. 그리고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스포츠센터 10년 만에, 20년 만에, 100년 만에 지을 것도 아닌데, 이제 처음 우리 마산 종합 스포츠센터, 마산에 스포츠센터다운 스포츠센터 하나 들어섰는데, 빙상장이 없었어야 되겠느냐. 계속 우리 지역민들이 건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맞은편에 워터프론트 자리에 빙상장을 넣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이제 우리 이주영 국회의원께도 해양수산부 장관을 계시기 때문에 건의도 드렸고, 또 지역민도 그쪽 부분은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테마형 공원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공원들과 같이 매치가 되면은 그 빙상장이 경쟁력 있는 빙상장이 되겠다. 그런 이제 지역민들의 여론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내년 예산에 빙상장 실시 설계비 쪽으로 예산이 편성될 겁니다. 그럼 그 빙상장까지 이렇게 매치가 되면서 우리 지역민들의 건강 정진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화동으로 보면 우리 이제 창원천 데크로드가
우리 이주영 국회의원 그 특별 교부세를 가지고 한 10몇 억을 들여서 지금 완공이 되고 아주 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더 이제 이 부분의 데크로드를 저 만날 공원까지 이렇게 확장을 해야 되겠다. 시민들 호응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또 그런 이제 공약도 내세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잘 아시다시피 또 우리 댓글이 특히 신마산 지역이 해마다 홍수 때가 되면은 침수가 돼가지고 굉장히 시민들이 아직도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제가 우리 이주영 국회의원께도 건의를 드려서 이 재해 위험 지구로 이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해일을 예방하고 또 이제 홍수를 막을 수 있는 배수 펌프장을 이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굵직굵직한 공약들을 이렇게 내세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잘 아시다시피 2010년 7월 1일부로 통합이 되어서 여러 가지 아직도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큰 변화들이 쭉 있었다고 봅니다. 문제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서로 의원들이 노력하다 보니까 지역을 살아가는 마음에서 생긴 일들이라고 보고요. 앞으로 이 통합 창원시가 잘 이렇게 발전되어 가야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의원님이 생각하시기에는 통합 전과 후 어디가 더 마산 발전에는 더 낫다고 생각하시는지? 예, 마산을 보면 뭐 저도 마산 출신 의원으로서 마산 사랑에 가득 차 있다고 자부합니다만은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이 대형 사업들이 해양신도시부터 비롯해서 로볼랜드까지 여러 가지 대형 사업들이 마산에 많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걸로 볼 때 앞으로 마산이 굉장히 희망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반면으로 이제 마산 지역이 조금 침체되고 있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구마산 지역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길게 말씀해주세요. 하포구 구산면에 마산 로볼랜드가 조성되고 있고요. 또 이제 이 마산 해양 신도시가 이제 호안 축조 공사를 마무리하고 계속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그 다음에 현재 우리 하포구의 이망선 그린웨이가 이제 조성이 완공이 돼가지고 시민들로부터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 맞은편에 이제 워터프론트 사업이 한 수변 공원이 되겠죠. 한 국가 예산으로 500억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제 그것이 완료가 되면은 마산 지역에 살고 계시는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삶의 질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요. 또 경제적인 파급 효과도 굉장히 클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구마산 지역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방안들이 강구되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이제 이 대형 사업들이 알찬 결실을 맺을 때 마산의 경기는 또 마산에 사는 시민들의 삶의 질이 굉장히 향상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산 로볼랜드는 완공이 되면은 일단 로볼랜드 자체가 기계 중심이 아니고요. IT 산업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지역 경제의 파급 효과는 말할 것도 없고 또 관광객도 엄청 넘쳐날 것으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태풍 매미의 영향으로 침수 피해를 겪었던 창원시 마산 하포구 해운동 일대가 지난 8월 11일 또 잠기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큰 피해는 없었지만 주민들은 또 잠기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창원시 마산 하포구 해운동 상습 침수구역, 과연 대책 방안은 없을까요? 대책 방안은요. 이게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이제 전 세계적으로
또 지구 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예상치 못한 기습 폭우가 이렇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8월 달이 지난 8월이죠. 뭐 안타깝게도 시내버스 사고까지 생겼지 않습니까? 처음으로. 이렇기 때문에 그런 기습 폭우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배수 펌프장이 이렇게 완공이 되면 이런 부분들은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시 설계 단계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 완공은 그러면 언제쯤 이렇게 예상하고 계신가요? 2017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침수 피해가 유독 이렇게 그 해운동 쪽으로, 두산 아파트 쪽으로 많잖아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게 매립 지역이라서 그렇다는 말도 나오고 있고, 또 어느 한편에서는 그 해양 플랜트 산업 하면서 앞에 막아서 그렇다는 그 주민분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제 우리 시민들마다 이제 생각이 각자 이렇게 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본인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지금 해양 신도시 조성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보고요. 기존은 이제 이 바다를 이렇게 매립하다 보면 두산 그 아파트 1, 2, 3차 하고 그 일대가 전부 바다를 매립한 터입니다. 그 부지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매립에서 오는 그 영양질 때문에 이제 그 만조기가 되면은 또 극만조 시기가 되면은 바닷물이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창원시 마산하포구 월영동에 위치한 옛 한국철강터는 총 면적 약 24만 9,340제곱미터 규모로 주식회사 부영이 이터리 매입해 아파트를 지을 예정이었지만 건설 사업을 추진하던 과정에 토양오염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시민단체와 지방의원 등으로 구성된 민간협의회가 조정 역할을 하면서 토양오염 정화 작업이 10년 만에 최종 승인이 나 현재 다시 작업이 재개됐습니다. 옛 한국철강터 토양오염 정화 작업,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을까요? 한국철강 제가 제 기억으로 2006년도 이제 처음 당선돼 들어와서 구 마산시 의회 시절입니다. 그때 이제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려고 뭐 특위를 구성을 해서 간사를 맡고 이렇게 뭐 다른 또 유사한 지역을 또 이렇게 견학을 해서 한번 비교도 해보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계속 답보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제 토양 정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러던 찰나에 그건 약 한 10년 만이죠. 10년 만에 이제 민간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제 환경단체가 주축이 되어 있죠. 근데 저도 이제 지역구 의원으로서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현재 민간협의회 구성해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활동 중에 있는데 다행히 지금 현재 이 토양 정화 작업을 하는 업체가 우리 국내에서 보기 드문 업체입니다. 아주 우수한 업체인데요. 우리가 모니터링도 계속 하고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토양 정화 작업이 아주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달 말쯤 되면 토양 정화 작업이 완료되고 본격적인 아파트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께서는 이 부지를 계속 이렇게 오랫동안 건 한 10년 끌었죠. 한 10년 동안 방치하고 있는 데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토양 정화 작업이 거의 완료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주위에 사시는 우리 지역민들께서는 굉장히 기뻐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송전탑 건설 결사 반대, 지중한 수용으로 주민의 의견이 갈린 창원시 마산하포구 월영동 송전탑 문제가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월영마을 주민은 송전탑 건설 당위성에 의문을 품고 전력 수요 지역을 중심으로 변전소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예곡마을 주민은 지중화안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에 송전탑 건설 갈등이 주민 불화로 번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언제까지 이 문제가 지연될까요? 기자님께서도 이제 뭐 저희들 또 회의 때 뭐 직접 참석돼서 들어보셔서 잘 아실 줄 믿는데요. 굉장히 이 늘어나는 전력 수요에 좀 이렇게 대처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이해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하고 있는데 이제 그 관계되는 이제 분들이 이제 그 율곡마을 주민하고 또 이렇게 오령마을 또 특히 이제 우리 신을초등학교 또 학부모 대책위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하고 이제 계속 이렇게 의견이 이렇게 좀 이렇게 상충되다 보니까 좀 아직 진도를 제대로 못 내고 있는 실정인데 수차례 지금 현재 회의를 거듭하면서 조금 이렇게 진전이 돼 가다가도 아직 답보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는 뭐 이렇게 시간을 계속 끌어서 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의견이 똑같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테이블에 앉아서 이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나가야 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왜 계속 지연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지연된 이유는 이제 우리 신을초등학교 학부모 측에서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렇게 지연이 된다고 보고요. 그 아이를 가지고 있는 학부모 입장에서도 자식 뭐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지 않습니까? 아이를 가지고 있는 학부모 측의 뭐 마음, 심정 충분히 본의원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게 갑작스러운 뭐 정전 사태라든지 앞으로 뭐 이런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형 이 사업들이 마산 쪽에 특히 하포구 쪽에 많이 이렇게 편중돼 있다 보니까 이제 전력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거라고 보고요. 이렇게 전력 수요가 늘어날 거라고 보고 하는 사업들인데도 이제 아이들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아직 서로 이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좀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제가 듣기로는 주민분들이 왜 하필 거기냐 그런 말이 나오고 있던데 뭐 의원님 생각하시는 다른 대책 방안은 없다고 생각하세요? 송전탑이 안 들었으면 더 좋겠죠. 더 이상 바랄 나위 없겠는데요. 그러나 한전 측도 우리 한전 측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또 그렇습니다만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는데 되도록이면 좀 멀리 떨어져서 송전탑을 세워도 되고 이게 이제 처음에는 지중화 그런 방안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한전에서. 그러나 한전에서도 우리 주민들의 요구를 뭐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받아들여서 이렇게 이제 할 생각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한전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지중화 일정 부분 또 지중화도 이렇게 한다고 뭐 계획서를 내어놓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문제가 언제까지 지연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얼마나 더 가야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글쎄요, 예단은 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뭐 수차례 이렇게 회의를 거듭해 왔고 또 이제 서로의 주장이 뭐 너무나平행선을 달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접근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좀 이렇게 결론을 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오래 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저는 제가 마산 지역을 위해서 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여서 시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이런 시원이 되도록 더욱더 발로 뛰는 시원이 되겠습니다.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정말 마산을 사랑하시는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가 삼선 시원에 당선되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공약들은 제 임기 동안 잘 이렇게 실현될 수 있도록 실천될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환절기를 맞아서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늘 행운이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